네, 분명 FOMC에서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을 경고히 했는데 시장은 조금 하드랜딩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나온 지표들이 또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면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글로벌 이슈 만나볼게요.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입니다. 유산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나온 매크로 지표들이 약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지표들부터 짚어갈게요.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이죠.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 관련해서 실업 지수가 전체적으로 고용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는 11만 4천 건이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17만 건을 크게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고요. 또한 실업률 또한 4.3이 나와주면서 전달의 4.1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와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연준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이제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제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지표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고르지 못해서 그러고 나서 ISM 제조업 지수가 43.4가 나왔던 어제 지표 49가 예상치였는데 제조업의 고용 지수가 약화가 되고 있다는 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약한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된다면서 축소가 된다는 점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침체의 가능성이 크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신규 실업 수당청 건수, 연속 실업 수당청 건수, 전달, 어제 나왔던 수치 모두 전달과 예상치를 넘어서게 되면서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다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준이 7월 인하를 하지 않은 것은 실수가 되고 있다라면서 현재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되면서 모든 주식들, 특히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많이 올랐던 주식들 위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어서 간밤에 장 마감 후에 아마존과 인텔, 애플이 실적이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세부 데이터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은 1년 전보다 20% 늘어난 12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문제는 전체적인 매출 수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이번에 1,485억 6천만 달러를 나오게 되면서 하회하게 됐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월스트리트의 평균치였던 EPS 전체는 1.03보다 높은 1.26이 나오기는 했으나 일단 문제가 됐던 점은 전체적으로 광고 매출 쪽에 둔화세가 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예상치보다 잘 나왔으나 역시 시장이 기대했던 13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던 광고 매출이 문제가 되었고 또한 아마존 같은 경우 설비 투자 관련해서 AI 관련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부동산, 반도체 칩들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본 지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 아마존의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또한 인텔 관련해서 이미 어느 정도 전달을 해 주셨지만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AI 관련된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20%가량 폭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텔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 줄어든 128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게 되면서 실적 둔화에 인텔은 전체 인력의 15%를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한 이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요. 또한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모든 부분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매출과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으나 문제가 되는 지점은 현재 중국 관련된 매출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 매출은 1년 전보다 6% 줄어든 147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중국 본토에서 화웨이 등 현지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애플 2%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우버가 테슬라가 아니라 비아디와 손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보다 비아디의 기술력을 인정한 걸까요? 네, 현재 중국의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아디가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에 전기차 10만 대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공급하기로 한 곳은 미국과 유럽 쪽이 아닌 중동,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시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아디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과 중국 쪽에서 양쪽에서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우버가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된다는 건 결국 미국과 EU의 관세 장벽을 피해서 현재 해외로 수출하겠다.
라는 소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버 관계자는 우버 기사의 전기차 소유 총 비용을 낮추고 글로벌 우버 플랫폼에서 전기차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훨씬 더 싼 가격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비아디 쪽에서 구매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추가적으로 수백 많은 명의 승객에게 더욱 친환경적인 승차 여정을 소개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일본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5.8%라는 기록적인 하락을 보였는데 엔화 강세가 그 이유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화 강세에 따라서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의 금리 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현재 전체적으로 일본 주식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침체 쪽 관련된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같이 연동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9월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일본 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조짐을 보이게 되자 금리 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당 뉴스플로우 계속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